저와 함께 하시는 분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해가 뜨는 동쪽에서 왔다. 다는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다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막연했다. 그러다 예전에 도인께서 들려준 아주 먼 옛날 치유에 관한 얘기가 떠올랐다. 워낙 넓은 땅을 차지했던 치유를 혹시 그들도 알지 않을까? 우리는 치우의 후손이다. 치유, 치유. 그제야 그들은 치유를 되뇌며 자신들도 그의 후예라고 했다. 단이 다시 배에서 내린 재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온 물건들이 있어. 배에는 더 많은 물건이 있어. 나는 당신과 장사를 하고 싶소.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얻으려 하오. 배를 한참 동안 노려보던 노인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배에 있는 재물을 모두 내려놓고 당장 여길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 모두를 죽이고 배까지 모두 빼앗아 버릴 것이다. 살아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목숨도 잃고 배까지 잃을 것이냐? 만약 당신이 우리를 해치면 나도 당신을 해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버니의 위두이다. 하버니는 아주 커다란 마을이며 그 힘도 위대하다. 너희 힘이 그렇게 세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 도로치는 그 말을 단에게 전달하지 않고 노인에게 되물었다. 너희들 중 누구든 나와 대적할 사람은 나와보라. 나의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 그 말에 노인이 웃음을 지으며 우측에 있는 한 장정을 지목했다. 내가 나가서 이 녀석의 목을 단칼에 베어 버려라. 우측 장정이 창을 동료에게 맡기고 칼을 들고 도로치 앞으로 나섰다. 단이 깜짝 놀라 도로치에게 소리를 질렀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구경만 하십시오. 도로치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 장정은 커다란 칼을 마구 휘두르며 공격을 해왔다. 챙, 챙, 챙. 순식간에 삼합의 공격이 들어왔다. 도로치는 피할 겨를이 없어 급하게 칼로 칼을 쳐내며 공격을 막아야 했다. 상대의 공격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몸집이 단단하고 날렵한 만큼 공격에도 빈틈이 없었다. 칼과 칼이 맞부딪혀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순간 도로치가 밀리는 듯했다. 그러나 도로치는 몸을 비틀어 상대의 칼을 밀어내고 역공을 가했다. 상대가 당황하여 도로치의 공격을 급히 칼로 막아냈다. 그때 이변이 일어났다. 장정의 칼이 휘어버린 것이다. 장정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도로치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칼이 맞부딪힐 때마다 장정의 칼이 점점 더 심하게 휘어들었다. 그런 칼로서는 도저히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노인이 급하게 소리쳤다. 그만두었다. 당신들의 힘은 증명이 되었다. 노인이 장정에 휘어져 버린 칼을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돌아서서 물었다. 당신이 동쪽에서 왔다면 내산고를 아시오. 단이 귀를 의심했다. 내산골이 그렇게 유명했던가? 진즉 내산골에서 왔다고 했으면 일이 쉽게 풀렸을 것이었다. 내산골이 바로 나의 장터입니다. 그 말에 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나는 어떤 상인으로부터 내산골 장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단도 급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자 노인이 다가와 단의 손을 잡았다. 하늘의 아들을 몰라보고 무해했던 것을 용서하시오. 아닙니다. 저도 외부에서 침입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분들은 우리의 친구다. 그동안 창을 겨누고 있던 원주민들이 대형을 풀고 비로소 뒤로 물러났다. 당신들의 물건을 구경해 봅시다. 노인은 그리 말하고 원주민들 사이에서 몇 사람을 불러내어 재물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수수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쌀은 만져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며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화려한 비단 앞에서는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들은 실과 밧줄 그리고 바구니에도 많은 관심을 가겼다.
특히 청동검은 들어보고 흔들어보고 자신의 칼과 비교하며 서로 맞부딪혀 보기도 하였다. 조금 전 대련에서 자신들의 칼이 휘어져 버린 충격이 컸을 것이다. 옥을 보고는 그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으며 활을 보고는 그 모양이 신기한 듯 손짓을 해보였다. 단이 활을 들어 멀고 먼 관역을 쏘아 마치자 그들이 매우 놀라워했다. 그들은 비로소 단의 일행을 정중히 안내했다. 언덕 너머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지붕이 초가 지붕이었다. 그들도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과일을 내놓았다. 생소한 과일이 많았다. 기장과 보리 등 많은 곡식류도 내놓았다. 정작 쌀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콩의 종류가 아주 다양했다. 노란 콩, 붉은 콩, 구부러진 콩, 커다란 콩, 좁쌀 콩 등이었다. 단은 그들의 창을 유심히 보았다. 그들의 창날은 모두 붉고 푸른 동으로 만들어졌다. 또 동으로 여러 장신구를 만들어 목에 걸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구리가 아주 흔한 게 분명했다. 단은 여러 동 제품을 가리키며 어디서 구했느냐 물었다. 그들은 단을 산 아래 계곡으로 안내했다. 깎아지른 절벽 밑에 그들의 가마터가 있었다. 가마터에는 많은 동찌꺼기가 돌의 틈에 눈물방울처럼 맺혀 있었다. 그곳에 생김새가 매우 독특한 사람이 3명 있었다. 그들은 멀고 먼 서쪽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이 동을 주조하고 있었다. 노인이 그들을 불러 단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도루치의 검을 빌려 그들에게 보여주며 뭐라고 얘기했다. 아마 자신들의 검이 쉽게 휘어져 버린 얘기를 했을 것이다. 3명의 서쪽 사람들이 단 앞에 우르르 달려와 엎드렸다. 그리고 소리쳤다. 이 칼은 주석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주석을 찾으러 멀고 먼 서쪽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주석을 사용할 줄 알고 있었군요. 당신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이 물었다. 주조입니다. 동을 재련하고 주무를 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마을에 데려다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보따리를 풀어 수많은 거푸집을 보여주었다. 거푸집은 대리석을 오목하고 정교하게 깎았는데 칼과 창, 그리고 화살촉, 장신구 등이 있었다. 이 마을의 모든 칼과 창날은 모두 그 틀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다. 그들은 거푸집을 봄을 다루듯 하고 있었다. 좋소. 우리가 떠날 때 함께 가도록 합시다. 단은 그들의 기술이 유용하리라 생각했다. 그곳에서의 물물교환은 성공이었다. 수많은 콩과 채소, 마, 과일 등을 잔뜩 가져올 수 있었다. 단은 많은 종류의 씨앗을 요구했다. 단이 쌀의 씨앗, 즉 나락을 주어 재배 방법을 알려주자 그들은 생쌀을 집어 먹어보고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곳 사람들은 단의 요구가 뭐든 흔쾌히 받아들였다. 서쪽에서 온 3사람은 동광석을 가득 싣고 가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곳에는 동광석이 많았다. 그러나 하버니에도 동광석은 있었다. 단은 동광석은 표본으로 조금만 씻게 하고 오히려 주변에 널려있는 이상한 물질을 씻게 하였다. 그것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검게 빛나기도 했다. 서쪽 사람들은 그 돌은 불에 녹지도 않아 쓸모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단은 가마터에서 그것이 일부 녹아 흘러내린 흔적을 보았다. 그것은 흔적만으로도 매우 단단했다. 단은 그 물질에 관해 대단한 호기심을 느꼈다. 단은 항상 호기심을 참지 못한다. 원주민들은 단에게 매우 친절했다. 커다란 배에서 내려 말을 타는 단의 일행을 그들은 하늘에서 온 자라고 했다. 그들은 떠나려는 단을 붙들고 언제 다시 올 수 있느냐 물었다. 단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그곳을 떠나왔다. 단은 우와 뱃사공에게 말했다. 저 붉은 산 아래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같이 할 사람들이다. 철 따라 시간 따라 변하는 해와 달과 별자리를 익혀 맵기를 만들고 더 많은 배를 만들어 수시로 교역을 하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먼 바다를 건너 가보자. 단은 붉은 산 아래에서 가져온 재물을 내산촌으로 옮겼다. 시장 사람들을 모아 가져온 재물에 관해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특히 농민들을 모아 가져온 씨앗을 소중히 심도록 하였다. 이후 내산촌은 일반 시장과 다른 특별한 시장이 되었다. 단은 도공들을 불러 모아 서쪽 사람을 소개했다. 서쪽 사람에게 안개 강 유역에 있는 구리광산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멀리 마 하나의 주석 광산도 보여주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도공들은 서쪽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거푸집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도공들이 질그릇을 이용하여 너무 쉽게 거푸집을 만들 뿐 아니라 한 번 쓰고 부숴버리는 바람에 서쪽 사람은 기절초풍했다. 도공들은 서쪽 사람들과 힘을 합쳐 제기와 장식물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었다. 서쪽 사람이 동을 재련하는 기술은 독특했고 빛깔 좋고 부드러운 동을 생산할 수 있었다. 단은 도공들에게 붉은 산에서 가져온 이상한 물질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숙제도 내주었다. 도공들은 위두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부탁해 오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신이 났다. 그들은 밤낮이 없이 시험해보고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했다. 도공들은 화구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그 위에 두꺼운 질그릇을 얹었다. 인걸불에 바람을 불어주니 불길은 붉은 빛이 사라지고 흰빛과 푸른빛이 돌았다. 그러나 질그릇이 녹아 깨져버렸다. 질그릇을 다시 만들어 올렸다. 다시 깨졌다. 여러 가지 흙을 섞어 질그릇을 빚기도 했었다. 하얀 돌가루를 섞어 보기도 했다. 어느 날 도공이 단에게 달려왔다. 깼어요. 누런 돌가루와 하얀 돌가루를 섞어 그릇을 빚었더니 그릇이 녹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요. 톨은 인걸불 위에서도 질그릇은 깨지지 않고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릇에 붉고 검은 돌을 넣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장작보다는 술을 많이 넣고 바람을 더 강하게 불어넣으면 어떨까? 단의 말에 도공은 고개를 흔들었다. 소용이 없었어요. 다만 돌의 바닥에 빛나는 불물이 조금 비칠 뿐이었어요. 될 것도 같구나. 동을 풀이할 때도 동광석을 잘게 부수어 넣질 않았느냐? 그것도 잘게 부수고 불을 강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하라. 단의 말에 도공이 다시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으나 그 돌이 워낙 강해서 잘게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은 있을 것이다. 다시 해보라. 그리고 동을 풀이할 때도 구리 광석과 함께 술을 넣으니 쉽게 녹았다고 들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라. 한 달 후 도공이 다시 단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위두님, 됐습니다. 붉고 까만 돌에서 아주 단단한 물질이 녹아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단단한 물질은 없을 것입니다. 단은 서둘러 가마터로 달려갔다. 서쪽에서 온 세 사람이 먼저 마중을 나왔다. 저 사람들의 공도 컸어요. 저 사람들이 바람골을 만들었기에 가마에 세찬 바람을 불어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골은 가죽을 포대로 만들어 발로 밟으면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 위두님의 말씀처럼 광석을 가루로 내어 숲을 섞어 넣었더니 이런 물질이 쉽게 녹아 나왔습니다. 광석 사이에서 숯이 타며 열이 생겨나 도움을 준 모양입니다. 그게 아닐 것이다. 숯이 타면서 광석에서 어떤 나쁜 기운을 뽑아냈을 것이다. 맞습니다. 위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쪽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아직도 광석에는 나쁜 기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도공이 다시 설명했다. 이 물질은 단단하기는 하나 쉽게 부러집니다. 칼과 창을 만들어 보았지만 쉽게 부러져 버려 얇은 도구는 만들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망치와 모루를 만들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됐구나. 나는 이 물질이 소처럼 단단하니 쇠붙이라 부르겠다. 이 까맣고 붉은 돌을 쇠돌이라 부르겠다. 한 가지 당부하겠다. 명심하라. 쇠붙이로 칼과 창은 절대 만들지 말라. 이 귀한 쇠붙이로 살생은 하고 싶지 않다. 쇠붙이로 망치와 정을 만들어 광산에서 사용토록 하여라. 보습을 만들어 농사에 도움을 주어라. 도끼와 끌을 만들어 배를 만드는 일을 쉽게 하라. 앞으로도 쇠붙이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라. 구리도 주석이 없으면 쉽게 구부러졌다. 그러나 주석이 이하를 넘으니 단단하나 쉽게 부러졌다. 이 쇠붙이에도 그런 기운이 들어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당부한다. 우리가 이 쇠붙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절대 비밀로 하라. 나는 이 쇠붙이가 나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절대 금한다.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참하겠다. 누군가 이 쇠붙이에 관해 묻거든 머나먼 곳에서 어렵게 구했다고 전하라. 우는 들으라. 배를 더 만들어라. 한 범선을 만들어라. 붉은 산으로 가서 더 많은 쇠돌을 구해오라. 겨울이 왔다. 여름이 더웠던 만큼 유독 추운 겨울이었다. 슬픈 소식이 왔다.
이룽이 지경을 견디지 못하고 임종을 맞았다. 단은 서웅에게 마하나의 위도 권한을 모두 넘겼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셔야 합니다. 스승님, 서웅은 단의 손을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난실도 단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서웅에겐 제사장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서웅을 도와주세요. 저도 제사장이 필요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단은 자치산에서 정을 불렀다. 앞으로 내산촌에도 비단 직조장을 만들 것입니다.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여 내산촌으로 함께 갑시다. 단은 목공 기술자를 모아 정과 함께 배틀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량하도록 했다. 기술자들이 연구할수록 깜짝 놀라울 정도로 신비스러운 배틀이 완성되었다. 커다란 비단 직조장까지 들어서니 내산촌은 엄청나게 큰 마을이 되었다. 내산촌은 어느 위도의 소속도 아닌 팽노인의 자치 마을이었다. 단은 기마단을 30명으로 늘려 내산촌에 두었고 수호 장군을 1등 장군으로 무천을 군사로 임명했다. 건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병사 200명과 함께 바다 건너 붉은 산에 파견했다. 우를 해상을 지키는 장군으로 임명하고 오빠는 배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모든 해상 교역을 관리하도록 했다. 붉은 산 마을에도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었다. 내산촌의 상품이 붉은 산에서 높은 인기를 얻자 그곳 내륙 지방의 많은 상인이 붉은 산에 모여들었다. 다시 붉은 산의 상품이 내산촌에 밀려왔다. 내륙 지방의 상인들이 직접 내산골까지 몰려오기도 했다. 내산촌 시장은 엄청난 교역량을 이루었다. 어느덧 내산촌 사람들은 장사 하나로 거대한 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세간에 이런 말이 떠돌았다. 내산촌에서는 강아지도 금가락지를 끼고 다닌다. 오직 내산촌으로 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막을 내립니다. 조금 지루하셨죠? 46번째 글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